네, 안녕하세요. 수학 B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조합 문제풀이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 조합 개념을 배웠었고요. 간단한 문제들 몇 개 풀어봤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복습을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조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기호를 썼는지 한번 볼까요? 조합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n개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r개를 선택하는 것 해서 NCR이라고 썼었고요. 이것을 계산할 때는 두 가지 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식은요, 우리가 NPR 순서이시 선택한 거 순열 NPR에서 순서를 나눠주면 R 팩토리얼에 해당하는 그 순서만큼을 나눠주면 NCR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 계산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 팩토리얼은 그대로 두시고 NPR을 팩토리얼로 바꾸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NCR이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만약에 10시 7이다. 10시 7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성질을 배웠어요. 지금 여기 R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5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성질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고 배웠었죠. 어떻게 해요? 네, 10에서 7을 뺀 것만큼 10시 뭐와 같다? 3과 같고, 따라서 10시 7은 10시 3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10시 3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 10p3 나누기 3팩토리얼이니까 바로 갈게요. 자, 위에는 10에서부터 하나씩 줄여서 3개 나열. 자, 밑에는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3팩토리얼이 6이니까요. 얘가 6이니까 없애볼게요. 그러면 3, 얘는 2, 그럼 뭐가 남아요? 12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계산을 바탕으로요,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봅시다. 우리 순열과 조합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문제풀이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처음 시간에 얘기했듯이 문제풀이 할 때는 꼭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10분 이상 갖자. 그래서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법을 좀 숙달시키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등교해서 질문을 꼭 해주세요. 1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위에 7개의 점이 있다. 다음을 구하세요. 1번.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자,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면은요, 두 점이 있으면 직선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점을 이렇게 선택하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우리 직선은요, 양쪽으로 쭉 확장되는 선이에요. 선분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자,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을 찾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 두 선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런 식의 직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두 개의 점을 선택하면 직선 하나가 생기겠네요. 그러면 총 7개의 점에서 두 점을 선택하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순서는 상관없이 두 개를 뽑는 거니까 몇이에요? 7C2라고 쓸 수 있겠죠. 7C2. 자, 7C2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그냥 두 개만 선택해서 개수를 다 세버리면 끝나지 않아요. 자, 이 문제는요, 어떤 것도 고려를 해줘야 할까요? 자, 문제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한 직선 위에서 내가 이렇게 두 점을 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생기겠죠. 쭉. 그 다음에 또 반대로요.
뭐 이렇게 점을 택해도 똑같은 직선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그 점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같은 직선이 되는구나. 그러면 같은 직선을 여러 번 셀 필요가 있어요? 없죠. 같은 직선은 한 번만 세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복을 빼주어야 한다. 중복을 빼주어야 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한 직선에 있는 거 이거 처음에 요거 1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1번에서 중복되는 직선 한번 개수 세봅시다. 1번에서는요, 점이 4개가 있고요. 그 중에 2개를 선택하게 되면 그 개수만큼 중복되는 거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기호로는 4C 이만큼 개수가 생기는데 다 똑같은 직선이다. 계산해 볼게요. 4C는 4, 3 나누기 2팩토리얼이요. 3은 6이네요. 6가지의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를 해볼게요. 요선을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번에서도 우리가 2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다 같은 직선이 되는 거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몇이에요? 3C 2가 되겠네요. 자, 우리 이거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앞에 성질 이용하면 3C2는 뭐와 같아요? 3에서 2 뺀 거 3C 1하고 같죠? 3C1 얼마예요? 네, 3이요. 세 가지가 생긴다. 자, 위의 성질은 이렇게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성질이에요. 자, 마지막 어떤 직선이냐면 요렇게요. 3번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직선을 만드는 경우가 생기겠죠. 어떻게? 3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개수만큼 같아지겠죠. 3C2요. 자, 마찬가지로 3C1로 바꾸고 개수는 3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7C2에서 지금 중복되는 애들 1번, 2번, 3번에서 중복되는 애들을 몽땅 빼줄 거고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생기는 직선들 다 뺐고 2번에서 생기는 거 다 뺐고 3번에서 생기는 거 다 뺐으면 우리 직선의 개수는 세야 되니까 1번 직선 하나, 2번 직선 하나, 3번 직선 하나는 세야 되는 거 이해되나요? 다 빼버리면 안 되고 한 개의 직선이 생기는 거는 세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중복된 거 다 뺐지만 우리가 직선이 생기는 하나, 둘, 세 개의 경우는 추가로 다시 더해 주어야 한다. 자, 그러면 계산을 좀 이어서 해봅시다. 자, 그럼 7C는 7 곱하기 6에 나누기 2팩토리얼이고요. 빼기. 우리 1번, 2번, 3번 다 더하면 얼마예요? 12요. 더하기 3이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나눠서 3. 자, 21 빼기 12 더하기 3 얼마예요? 12가 되겠네요. 12가지. 그래서 우리 직선 개수 셀 때는 마지막에 더하기 3 하는 거 다 빼지 않고 일단 생기는 직선 하나씩 더하는 거 이거 까먹지 마시고 꼭 챙겨주세요. 자, 우리 이제 2번으로 또 가봅시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우리가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자, 이번에는요. 자, 7개의 점 중에 3개를 택해서 무엇을 만든대요? 삼각형이요. 자, 예를 들어서 세 점을 이렇게 택해버리면 선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3개를 택하면 이렇게 삼각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7개의 점에서 3개를 택하면 삼각형이 생기는데 자, 그러면 그 개수는 얼마냐면 7C
3만큼 생기겠죠. 3개의 점을 택하는 개수. 그런데 자,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3개의 점을 택한다고 해서 걔가 다 삼각형이 되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요? 네, 아까처럼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3개를 택하게 되면 걔는 삼각형이 되나요? 안 되겠죠. 이 일직선 위에서 3개를 택하면 그냥 얘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를 빼주셔야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1번 직선 위에서 3개 뽑는 거, 2번 직선 위에서 3개 뽑는 거, 3번 직선에서 3개 뽑는 거를 빼주셔야 한다. 그래서 1번부터 따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번 직선에서 우리가 3개 뽑는 가지수는 4개의 점에서 3개 택하는 거니까 몇이에요? 4시 3. 자, 4시 3은요. 4시 3은 뭐와 같아요? 4에서 3 뺀 거 4시 1과 같아요. 그래서 4가 되겠죠. 자, 2번 직선에서 우리 3개 뽑는 거 어떻게 돼요? 2번 직선은 3개의 점에서 3개 뽑는 거니까 3시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1이죠. 세 번째 마찬가지로 3개의 점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3시 3이고요. 얘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7시 3 계산하면 7, 6, 5의 3팩토리얼 빼기 1번, 2번, 3번 더하면 어떻게 돼요? 6이네요. 자, 6을 빼면 얘는 6 없어져서요. 35에서 6 빼니까 얼마예요? 29가 답이다. 선생님, 아까 1번에서는 더하기 뭐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 차이점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1번에서는 직선의 개수이기 때문에 다 빼면 안 되고 중복된 거 다 뺐지만 이제 만들 수 있는 직선 하나는 카운트를 해줘야 돼. 세줘야 되는데요. 2번은 지금 1번, 2번, 3번에서 생기는 건 직선인데 삼각형 개수를 세는 거니까 다시 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그것을 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 1번, 2번, 3번의 경우를 몽땅 그냥 빼버리시면 된다. 그 차이점을 꼭 알고 문제 푸세요. 그래서 답은 29. 자,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진우의 사물함에는 0부터 5까지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두 자물쇠 AB가 있다. 자, 여기서 6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요? 3개 숫자 뽑는데요. 자, A는요, 순서에 상관없이 라는 말 보이죠? 순서에 상관없이 비밀번호 3개를 누르면 열린다. 자,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순열인가요? 조합인가요? 순서가 안 들어가니까 조합 C가 되겠네요. 자, B는요, 비밀번호 3개를 차례대로 누르면 열린다. 차례대로 순서가 들어가 있네요. 순서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순열 P가 되겠네요. 자, 진우가 A, B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A, B. 자, 6개 중에 3개 고르는데 A는 조합이에요. 그러면 몇이에요? 6시 3. 자, B는 6개 중에 3개 고르는데 차례대로 순열이네요. 몇 P 몇이에요? 6P 3. 끝났죠. 그래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 자, 6시 3 계산해 볼게요. 자, 6, 5, 4에 나누기 3팩토리얼 6이네요. 없어져요. 5, 4, 20. 자, 6P 3은 6에서부터 하나씩 줄여서 3개 나열이죠? 얼마예요? 120. 네, 각각의 경우의 수 구했어요.
3번으로 가봅시다. 자, 3번. 서로 다른 6켤레의 구두 12짝 중에서 4짝을 택할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6켤레래. 켤레는 짝인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 다시 이게 한 켤레예요. B 다시 C 다시 세트로 6개의 세트가 있어요. 그러면 총 12개인 거 맞죠? 우리가 짝이라고 써 있어서 아마 좀 헷갈릴 수 있어. 짝이 켤레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얘는 12개, 4개 이렇게 그냥 낱개로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12개 중에 4개를 고를 건데 4개를 고른다 함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뽑겠다는 말이에요.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4개를 뽑았을 때 딱 2개만 짝이 맞는 거야. 이해돼요? 자, 선생님이 순열과 조합은 약간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문제 풀이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소개하자면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켤레에 짝이 맞는 경우, 그러니까 짝이 맞는 경우를 먼저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먼저 설명을 써줄게요. 짝이 맞는 한 켤레를 먼저 뽑아볼게요. 그러면 얘는 몇 개를 뽑은 거냐면 2개를 뽑은 거야 이미. 자, 짝이 맞는 한 켤레 뽑을 건데 우리 짝이라고 하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런 식으로 얘네가 짝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한 켤레를 내가 뽑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몇이에요? 6개의 켤레 중에 하나 뽑을 거니까 6시 1인 거 이해되나요? 6시 1. 자, 6시 1이라고 썼지만 나는 2개를 뽑은 거예요. 이해돼요? AND. 자, 그러면 총 4개를 뽑기로 했었는데 내가 2개 이미 뽑았으니까 이제 몇 개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A-를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10개 구두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냐면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10개 중에 2개 뽑는 가지수 한번 세봅시다. 10개 중에 2개 뽑는 거는 10C2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자, 이 2개가 켤레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켤레가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켤레는 한 개만 켤레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짝이 맞게 뽑으면 안 되고 짝 안 맞게 이렇게 낱개로 뽑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개수를 세는 것보다 10C2에서 짝이 맞게 켤레를 뽑은 개수를 빼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뭘 뺄 거냐면 2짝을 뽑았는데 2짝이 켤레인 경우를 뺄게요. 2짝을 뽑았는데 걔가 켤레야. 자, 그런 경우는 몇일까요? 자, 일단 켤레인 경우는 B 다시, C 다시, D 다시, E 다시, F 다시 이렇게 5개의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중에 하나만 뽑아도 걔는 켤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짝이 켤레가 되는 가지수 어떻게 돼요? 5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5C 1이 된다. 이해되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개 뽑았는데 여기가 1이어서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요. 여기가 1이지만 이거는 5가지의 켤레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2개 뽑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켤레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5C1이 되는 거지 2개를 뽑은 거는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이에요. 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6C1 계산하면 6이고요. 자, 10C2는 19에 나누기 2팩토리얼 빼기 5C1은 5네요. 6 곱하기 5고 45에서 5 빼니까 40. 아이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꾸
계산하면 240 이렇게 되네요. 어려웠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뒷장으로 가서요.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 우리 대진표와 관련된 경우의 수를 한번 좀 구해 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먼저 위에 이야기부터 좀 같이 읽어 볼게요. 운동 경기에서 승부를 가리기 위한 경기 진행 방식으로 리그전과 토너먼트가 있다. 리그전은 참가팀 전부가 각 팀과 한 번씩 겨루어 승리한 횟수가 많은 팀 또는 승률이 높은 팀의 순서대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이다. 한편 자, 우리가 오늘 할 게 토너먼트거든요. 토너먼트는 자, 두 팀끼리 겨루어 진 팀은 제외하고 이긴 팀끼리 다시 겨루면서 마지막에 남은 두 팀이 우승을 가리는 방식이다. 자,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예선전은 32개의 나라를 4개 나라씩 8개 조로 나누어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를 하고 16강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이제 토너먼트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리그전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16강부터는 이렇게 그 대진표에 따라서 우승하는 팀끼리 계속 경기를 해서 최종 우승을 뽑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반끼리 피구 대회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표를 짜서 부전승인 팀 뽑고 또 이제 우리 반이 누구랑 대결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뽑고 하잖아요. 그 방식이 바로 토너먼트예요. 자, 그걸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이제 작성하는, 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동일부터 같이 볼게요. 자, 5개의 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다음 순서에 따라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자, 보시면 5개의 팀이 이런 모양으로 경기를 치를 거래요. 지금 아주 친절하게 1번, 2번, 3번에 단계가 쓰여져 있어요. 이 단계대로 푸시면 풀 수 있거든요.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1번 5개의 팀을 2개, 3개 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자,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여기서 나온 방식은요. 첫 번째는 맨 위에서 봤다라고 생각했을 때 2개, 3개로 이렇게 나누는, 크게 2개, 3개로 나누는 걸 먼저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2개, 3개니까 자, 5개를 2개로 나누는 거, 2개로 뽑는 거, 5개 중에 2개 먼저 뽑을 거예요. 그럼 몇이에요? 5시 2가 되죠. 그러면 몇 개 남은 거야? 2개 뽑았으니까 몇 개 팀이 남았어요? 네, 3개 팀이 남았죠. 3개 팀 중에서 또 3개 팀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3C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사실 3C3은 1이어서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형식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그 다음은 계산이에요. 자, 그러면 5C는 5, 4 나누기 2 팩토리얼. 3C3은 1이네요. 계산하면 5, 2, 10이네요. 10. 10가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여기 2개는 이미 뽑았으면 얘네는 경기를 치를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누굴 신경 써야 되냐면 여기. 두 번째요. 자, 3개의 팀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요 1개의 팀을 뽑는 가지수를 구해보래요. 자, 우리 3개의 팀 중에 부전승 팀 하나만 뽑으면 나머지 2팀은 자동으로 경기 치러지는 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전승 팀만 하나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3개의 팀 중에 부전승 뽑는 거 몇 가지예요? 3개의 팀 중에 하나 뽑으니까 3C 1이 되겠네요. 그럼 몇 가지? 3가지요. 그럼 끝났죠. 자, 일단 2개, 3개 나눴고 요 3개의 팀 중에 하나 뽑았으니까 자, 이미 팀은 다 경기를 치를 팀을 다 뽑아줬네요. 그러면 알아서 경기를 치르고 우승하는 팀끼리 경기를 치러서 최종 우승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치표만 짜주면 되는 거죠. 3번.
자, 그래서 결국에 대진표 작성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냐? 1번과 2번을 곱하면 된다. 얼마예요? 30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오른쪽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6개의 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대요. 6개 팀이 이러한 대진표로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누구랑 대결할지를 정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1번. 6개의 팀을 일단 크게 위에서부터 짜자고 했어요. 2개, 4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2개, 4개.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6개 중에 2개 뽑으니까 6, C, 2가 되고요. 그럼 2개 뽑았으니까 4개가 남았고요. 엔드. 자, 4개의 팀 중에 4개 뽑는 거니까 4C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이어서 사실 안 써도 되지만 그냥 써볼게요. 그럼 6C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팩토리얼. 4C4는 1이에요. 3, 5, 15, 15개의 경우가 생기네요. 두 번째. 4개의 팀을 2개. 자, 어느 부분이냐면 이미 여기 2개 뽑았으니까 얘네는 경기를 치르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여기요. 얘네도 팀을 나눠줘야겠죠. 자, 4개의 팀 중에 2개로 나눠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4개의 팀 중에 일단 2개를 뽑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4C 2. 그럼 2개의 팀이 나왔으니까 그 중에 또 2개를 뽑으니까 2C 2.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하나를 더 고려해야 돼요. 뭘?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경우는 지금 2개 팀으로 나눌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생기냐면요. 만약에 내가 A, B, C, D 팀 중에 여기를 A, B라고 뽑았어요. 그럼 C, D 팀이 이렇게 경기를 치르고 있겠죠. 자동으로.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이쪽 왼쪽에서 내가 C, D를 뽑았어. 그러면 반대로 A, B가 또 경기를 치르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자, A, B를 뽑아서 생기는 경우나 CD를 뽑아서 생기는 경우나 얘네들이 대결하는 그 형태의 모양은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어쨌든 A, B가 경기를 하고 CD가 경기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쓸 필요가 있어요? 순서를 바꿔서 중복해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4C2 곱하기 2C라는 건 순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 4C에 A, B를 뽑는 경우, C, D를 뽑는 경우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차례대로 뽑는다. 그런데 이 경우는 2개 팀, 개수가 같기 때문에 A, B를 뽑으면 자동으로 CD가 경기하고 CD를 뽑으면 자동으로 A, B가 경기하고 개수가 같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중복해서 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순서만큼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2개의 팀 하나, 둘 이 두 묶음의 순서만큼 나눠줘야 하는데 이 둘의 순서, 나열하는 법 2 팩토리얼만큼 나눠줘야 한다. 이해되나요? 자, 일단 계산부터 하고 또 설명을 좀 할게요. 4C는 4, 3, 2 팩토리얼, 2C는 1이고요. 2 팩토리얼 분의 1. 자, 그러면 2 팩토리얼 4가 되고요. 3이 남겠네요. 그래서 3번에는 15하고 3을 곱하면 45가 되겠죠. 자, 조금만 더 얘기해보면 선생님 아까는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맞아요. 왜 안 했을까? 자, 1번 보시면 얘는 2개, 4개예요. 2개, 4개. 그러니까 2개, 4개니까 앞에 2개를 뽑으니까 이게 겹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A, B를 뽑고 뭐 C, D를 뽑고 해도 얘네들이 겹치는 케이스가 생기지 않아.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왼쪽에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개, 3개 팀이기 때문에 A, B를 뽑는 경우, C, D를 뽑는 경우 다 달라요. 왜냐면 개수가 다르니까 똑같은 케이스가 생기지가 않아요. 똑같은 형태의 대결 구도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팀을 나눌 때 특히 대진표에서만 우리가 팀을 나눌 때 개수가 똑같이 팀으로 나눌 경우에는 그 대결한다라는 특성 때문에 이게 개수가 같은 거, 그 묶음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두 개 팀으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 2개 중에 2개 뽑고, 자, 얘네들의 순서가 여기서는 반영되면 안 되죠. 중복이 되니까 이 묶음을 일렬로 나열하는 순서를 배치하는 개수 3팩토리얼만큼 나눠줘야 한다. 이해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를 나눠주어야 한다.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남은 시간에는 오늘 문제풀이 했던 거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우리 등교에서 질문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시면 순열과 조합 파트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수업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업 마칠게요.